네, 이제 우리 형사동법 기본 이론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형사동법은 이제 절차법입니다. 절차법이어서 이게 절차를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뭐 그때 어느 한 제도 하나하나만 공부를 해가지고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 낼 때도 우리는 사례형 시험 문제를 내기 때문에 이 사례를 주면은 그 사례를 파악할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디에서 문제가 나왔다 이런 것들을 잘 공부를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첫 시간이어서 이제 뭐 처음부터 우리가 진도를 나가는 것도 뭐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제가 가볍게 형사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내용들이 어떤 것인지 이 내용들을 한번 쭉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재에는 이제 앞쪽에 제가 이제 표가 있거든요. 그 표를 좀 참고하시면서 우리가 공부할 것들이 이러한 것들이구나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서 가볍게 한번 들어보시면 됩니다. 너무 이제 뭐 필기하실 필요 없고요.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혹시라도 이제 내가 잘못을 해가지고 경찰한테 조사도 한번 받아보고 기소도 한번 당해보고 재판도 한번 당해보고 항소도 해보고 뭐 이것저것 해보면 경험을 해보면 모두가 다 알 수 있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아쉽게도 그걸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도둑놈이 될 수는 없으니까 이제 간접 체험하신다 생각하고 요즘에 이제 뭐 법정 드라마도 많고 뭐 또 변호사 이야기도 뭐 TV도 엄청 많고 막 이러니까 그런 것들 보셨던 그런 경험들을 좀 쭉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강의를 쭉 한번 제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는 일단 그 법원의 관할부터 사실 시작이 되는데 원래 사건은 형사동법은 사건의 발생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사건 발생.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사건의 발생. 그래서 여러분 사건이 발생하지 않으면 뭐 형사소송이 들어올 필요가 없죠. 경찰 만날 일이 없죠. 그래서 사건이 발생한다. 그럼 요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게 모를 수도 있지만 이제 알면 이제 수사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수사기관이 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제 인지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걸 이제 곧바로 어떤 사건이 발생됐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수사가 개시가 되는 게 아니라 수사의 단서라고 하는 파트를 우리가 먼저 공부를 하게 됩니다. 수사의 단서. 사건 발생한 거고 누군가가 이제 말을 해주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에 뭐가 문제가 있는데 이거 한번 수사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사 파트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수사의 단서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물론 이제 앞에서는 뭐 이제 총론적인 이야기, 뭐 수사란 무엇인가 뭐 이런 것도 하겠지만 그건 이제 우리 교재 들어가서 하고 수사의 단서는 두 가지로 이제 우리가 표현하는데요. 수사기관 내부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여기 이제 인지입니다, 사실.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인지입니다. 그 냄새가 이상한 거죠. 길을 지나가는데 왠지 쟤가 말이지 저놈이 좀 왠지 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럼 내가 이제 뒤를 한번 파보니까 이게 그럼 그렇지. 마약 냄새가 나는 것 같다. 조직들이 뭔가 움직이는 것 같다. 이러면은 내부적으로 수사를 하는 거죠. 기획 수사도 하고 안에서. 이게 내부적으로. 근데 이제 외부에서 찌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경우가 훨씬 더 많죠. 왜냐하면 우리 경찰이 지나가다가 뭐 갑자기 사건 냄새가 이거 냄새 맡아가지고 곧바로 막 이렇게 잡아들이고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찌르게 됩니다. 누군가는 찔러요. 찌르는 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냐면 고소예요. 고소. 우리나라는 고소 천국이죠. 여러분들도 이제 고소장도 써야 되는데 이제 형사 사건보다는 여러분 민사를 많이 하실 거니까 이제 형사 전문 이제 형사법에 좀 더 재미가 있어가지고 이쪽 사건을 담당하는 법무사 이제 그런 영역을 좀 하신다 그러면 고소장도 이제 대신 써줄 수 있죠. 자, 고소합니다. 고소. 이제 고소라고 하는 게 뭐예요? 고소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다가 쭉 찌르는 거죠. 그래서 이놈 좀 처벌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것. 근데 고소 비슷한 것들이 고소, 고발 뭐 이런 것들 쭉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소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시험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고소. 일반적인 고소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나중에 이제 우리 기본 강의 때 이제 개념들을 잡겠지만 여러분 이제 알고 계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친고죄 같은 거 있잖아요. 친고죄의 고소. 이게 헌법 시간에도 몇 번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친고죄의 고소라고 하는 거는 소송 조건이죠. 그래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요건. 만약에 이제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거 이런 겁니다. 그래서 수사의 단서가 이제 이렇게 들어오고요. 여기 고소는 사실은 수사의 단서이기도 하지만 고소장이 딱 접수가 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거기에 적어져 있는 피고소인 있지 않습니까? 피고소인은 뭐가 되냐면 피고소인은 이 피의자가 됩니다. 피의자. 그럼 그건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수사의 단서에서 어떤 개념으로 되냐면 수사가 개시가 된다고 표현합니다. 수사가 개시가 돼요. 수사가 개시가 되면 이제 이때부터는 사람이
요 전에는 뭐 이제 뭐 내사도 하고 인지도 하고 인지해가지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하는데 개시가 되었다. 개시가 되었다. 이러면은 사람이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피의자가 되는 거죠. 거기 혐의를 받는 사람. 그래서 이제 나오는 사람들이 이제 어떤 단계에서 누구 나오는지 이거 한번 좀 뭐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이야기지만 잘 보세요. 피해자가 나오고 피해자 아닌 사람이 있습니다. 피해자 아닌데 잠깐 경찰서에서 좀 와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격한 사람. 그러니까 피해자 말고 제3자. 제3자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때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참고인이라고 합니다. 참고인, 피의자 참고인. 이 사람들은 이제 수사를 받는 사람들이고, 그럼 수사를 하는 사람은 누구냐? 수사를 하는 사람은 예전에는 제가 이제 우리 대학 다닐 때, 옛날에는 경찰이 수사를 먼저 하고, 또 경찰도 하지만 누구도 해요. 검사도 해요. 검사도. 그래서 국회의원 같은 사람은 경찰청에서 부르면은 엄청나게 자존심 상해합니다. 내가 경찰한테 내가 가냐고. 예, 그래도 내가 검찰청에 가야지. 자, 이러는데 이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검사는 수사권이 제한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형사소송법이 어떻게 개정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예 완전히 박탈을 시킬지 아니면은 뭐 이제 보안 수사권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조금 그래도 남겨놓을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경찰이 1차적으로 수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이제 넘기는 겁니다. 그런데 검사는 직접 수사를 하는 거는 여기는 한정되어 있어요. 수사를 할 수 있는 거는. 그래서 일정한 범죄에서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직 여러분들 우리 시험 보기 전까지 이제 이게 어떻게 정리가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특별히 이제 뭐 아직까지는 공부하실 필요는 없고 경찰이 수사의 주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경찰은 수사를 뭐 할 수 있냐면 개시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는 종결 처분이 없었는데 지금은 뭐 하냐면 종결도 할 수가 있습니다. 수사 끝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올 수 있는 사람, 수사가 개시가 되면은 수사 개시되는 단계를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하겠습니까? 당연히 이제 수사 단계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수사를 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나오는 사람은 뭐냐면 경찰. 경찰인데 이 경찰을 우리가 법조문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사법경찰관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경이라고 표시해요. 사법경찰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법학을 공부하다 보면 물론 이제 법학뿐만 아니라 어느 그 전문 영역이든 간에 말을 좀 줄여서 하는 습성이 있죠. 좀 줄여서 하면은 좀 더 있어 보이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형법 공부할 때도 뭐 위법성 조각 사유의 전제 사실의 착오를 위전착 뭐 이렇게 하면은 다른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자, 이런 사경이 나옵니다. 사경이 피의자나 참고인을 불러가지고 이것저것 물어보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요 단체가 수사예요. 그런데 수사는 뭐 하려고 하는 거죠? 수사는 하는 거 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이 목적을 좀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수사를 마지막에 종결하는 거는 경찰이 종결하는데, 경찰이 이제 종결하는데, 경찰이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보내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소위 말해서 송치 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송치. 이놈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불송치도 해요. 불송치. 송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봤더니 이거 검사한테 갈 사건이 아니에요. 그걸 누가 판단하냐? 경찰이 판단합니다. 경찰이. 예전에는 이제 검사한테 무조건 사건 다 보내가지고 검사가 알아서 판단하고 그랬는데 불송치할 수도 있어요. 안 보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것과 관련돼 가지고는 이제 경찰과 검사의 수사권 조정과 관련돼 가지고 서로 간에 이제 여러 가지 또 이제 밀고 당기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수사와 관련된 조금 더 깊은 내용이어가지고 이런 내용은 경찰 시험에 객관식으로는 문제가 많이 나오지만 우리 시험에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법원하고 지금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 둘 다 법원하고 아무 관련이 없잖아요. 다 이게 수사지들끼리 이제 알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요건 이제 참고로 아시고 나중에 요 단계에서 얻어졌던 것들이 이제 얻어진 게 뭐냐면 증거라고 하는 건데 그 증거가 어떻게 재판에서 사용되는지 그걸 위주로 해서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송치도 하고 불송치도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뭐 하는 거냐면 수사는 기소를 하려고 해요.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거예요. 기소 여부 판단. 그러니까 수사의 마지막은 뭐냐면 경찰은 불송치해가지고 끝낼 수도 있지만 검사한테 송치돼가지고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이 단계에서 검사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냐면 기소를 할 수가 있고, 또는 뭐도 할 수 있습니까? 불기소할 수 있습니다. 불기소. 요 권한은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검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겠죠? 검사가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기소 독점주의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예외적인 게 뭐가 있냐면은
우리 이제 교재 제일 뒤편 쪽에 가시면은 이제 즉결 심판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경찰서장이 20만 원 이하짜리 사건, 이런 건 좀 내가 해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가지고 이제 보내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즉결 심판 사건은 이제 경찰서장이 한다. 이제 그렇지 않으면 이제 검사가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 요 단계 있죠. 요 단계를 우리가 이제 수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조금 있다가 자, 여기 기소가 됐습니다. 기소가 됐으면은 요 때부터 일어나는 요 절차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공판이라고 이야기하죠. 공판 절차.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뭐 재판 같은 거를 뭐 지금 뭐 계속 막 중계도 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웬만하면 그걸 다 봐요. 예전에는 그거 볼 수가 없었는데 지금은 뭐 판사가 어떻게 재판을 진행을 하는지 어쩌는지 이런 걸 다 볼 수 있는 세상이 됐습니다. 유튜브가. 그래서 이제 공판 절차가 쭉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때 여러분 잘 들어보시면은 여기에서 막 이야기하는 것들이 뭐냐면 증거로 채택을 하겠다, 증인을 신청을 했는데 어떻게 됐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공판 절차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마지막에 이제 끝나면은 이제 뭐 하냐면 상소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소와 관련된 이야기를 요걸 이제 전반적으로 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재판이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상소 이후 절차.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재판이 끝나고 나면 그 이후의 절차들이 뒤에 이렇게 쭉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크게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게 이 상소 절차, 여기 재판 절차가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하나가 쭉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공판 절차가 이렇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수사 단계를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시험은 뭐가 나올까? 우리 시험은 사실은 여러분 우리는 법원과 관련된 이야기를 이제 더 공부를 할 거기 때문에 시험에 나오는 거는 여기, 그 다음에 이쪽 재판에 관련된 이야기,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파트고요. 사실 어렵기는 제가 볼 때는 여기가 제일 어렵습니다. 여기가 이제 이해하시기가 조금 쉽지가 않아요. 사실 여기 이제 경찰들은 여기를 많이 공부하겠죠. 수사 단계를 많이 공부하는데 형사소송법을 제일 많이 공부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경찰이잖아요. 근데 경찰은 여기만 공부합니다. 여기를 공부하지 않아요. 예, 생각보다 무식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뭐 경찰 시험을 뭐 잘 봤다고 하더라도요. 공판 절차 공부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도 공부하지 않아요. 분리평등금지 원칙 정확하게 모릅니다. 공소시효도 공부하지 않아요. 시험 범위 다 빼버렸어요. 그래서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뭐 그건 이제 그쪽 일이고 우리는 이제 여기가 더 중요하다. 자, 이제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마지막은 뭐냐면 요 재판의 마지막은 뭐겠습니까? 선고하는 거죠. 그래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유죄를 판단하는 유죄. 또는 유죄 말고 또 뭐를 해요? 무죄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가리켜서 우리가 뭐냐면 유죄와 무죄를 판단한다. 그런데 유죄, 무죄를 하려면 사건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정확하게 하나씩 슬라이스를 내가지고 증거가 뭐고 증인이 누가 나와서 뭐라고 했고 이런 것들 다 이제 살펴보는 거죠. 사건의 실체를 다 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요. 이거 두 개를 실체 재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용어 잘 아셔야 됩니다. 용어. 아시는 분들은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처음 하시는 분들은 용어를 잘 계속 반복되는 거여서 제가 이제 무조건 저는 이제 수업을 계속 이제 끌고 가면서 먼저 뒤에 나올 개념을 먼저 앞에서 한 번씩 설명해드리고 해서 본 진도에 가가지고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말씀드린 거죠. 이제 이렇게 가지고 수업을 많이 진행을 하는데 나올 때마다 뭐 따로 안 찾아보시더라도 저런 게 있었지는 머릿속에 잘 하셔야 돼요. 실체 재판이라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판단을 해보는 거예요. 뭐를? 재판에서. 그러면 재판은 뭘로 할까요? 재판은 뭘로 하냐면 형사소송법 307조 1항을 보면요. 뭐라고 돼 있냐면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증거에 의한다. 그럼 여기 요 사실의 인정은 뭘까요? 무슨 사실을 말할까요? 이거는 범죄 사실입니다. 범죄의 사실을 인정하려면 증거에 의한다. 그러니까 증거 말고 다른 거는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제일 잘하냐면 초등학교 1학년 유치원 애들이 이거 정확하게 잘합니다. 애들끼리 뭐 서로 이야기하는 거 봐보세요. 야, 너 나한테 왜 그랬어? 그러면 나 안 했는데 뭐 서로 둘이 막 싸워요. 둘이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증거 있어? 뭐 이런단 말이에요. 증거 있어? 증거 가지고 와봐. 증거 없지? 그러면 안 한 거야. 내가 설령 뭔가를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따진단 말이에요. 애들끼리 뭐 하면서 증거 있냐고. 이게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증거가 없으면 사실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사실의 인정을 못하면은 뭐예요? 유죄가 안 되는 겁니다. 증거 없으면 뭐다? 증거 없으면 무죄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 재판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증거를 내 가지고 이놈이 나쁜 놈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검사죠. 검사.
그래서 검사가 증거를 들어서 뭐예요? 입증합니다. 증거를 들어서 입증해요. 자, 이런 거를 우리가 거증 책임이라고 표현합니다. 거증 책임. 증거를 내는 거는 누구 책임이다? 검사의 책임입니다. 거증 책임이라고도 하고 이거를 뭐라고도 하냐면 입증 책임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입증한다. 자, 입증을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입증을 못하면 여기 요 사람 있죠? 책임 있는 자의 불이익으로. 그러면 검사의 불이익은 뭐겠습니까? 피고인의 이익이겠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무죄. 그래서 모든 것은 이 재판은 모든 절차는 다 뭐냐면은 증거를 가지고서 서로 다투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는 계속해서 여기에서 서로 증거를 신청하고 채택하고 또는 이상한 증거를 가지고 오면 이걸 기각하고 이런 싸움을 계속하는 겁니다. 재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유튜브에서 계속 보고 있는 여러 가지 형사 재판들을 보시면 다 이제 이런 거예요. 그래서 가끔 이제 우리가 증거를 조작하기도 하죠. 거짓말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내는 거. 드라마 보면 그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증거 위조죄로 이제 형법에서 처벌하죠. 왜냐하면 이제 재판을 개판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니까. 이런 구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증거를 가지고 재판을 해야 된다고 하니 증거를 가지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증거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절차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증거 수집 절차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럼 증거 수집은 어디서 해요? 물론 여기 공판정에서도 증거 조사를 합니다. 여기서도 증거 가지고 오라고 증거 수집을 해요. 계속해서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직접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어디서 많이 하는 거냐면 여기에서 하죠. 수사에서. 수사하는 절차가 뭐예요, 그러면? 수사는 경찰이, 아까 우리 봤죠? 경찰이 검사한테 넘긴 다음에, 넘기기 전에 증거들을 열심히 수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라, 가라, 오라, 막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이렇게 해놓고 거기에서 계속해서 압수수색도 하고, 사람 불러가지고, 피해자 신문도 하고, 참고인 조사도 하고, 이런 것들을 쭉 합니다. 그런 활동들이 뭐 하는 거예요? 증거를 수집하는 활동이에요. 증거 수집 활동. 증거 수집해서 뭐하게? 여기다 쓰게. 공판정에다 갖다 내게. 그럼 공판정에다 가져다 내면 이 증거가 제대로 된 증거인가를 여기에서 판단을 하는 거죠. 수사기관에서 제대로 한 거 있느냐, 제대로 된 거냐 안 된 거냐.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증거들을 취합해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유죄, 무죄 판단을 하는 절차가 공판 절차입니다. 자, 일단 큰 틀은 아시겠죠? 큰 틀. 자. 그러면 여기 증거 수집하는 걸 이제 볼게요. 증거를 어떻게 수집하는 거냐? 증거는 크게요. 이거 나중에 이제 여러분 다시 다 이제 또 하게 될 겁니다. 이거 이제 그냥 제가 편하게 들으시라고 그랬어요. 증거는 인증이 있어요. 사람과 관련된 사람이 증거인 경우. 그 다음에 물증이 있습니다. 물건. 그럼 물건은 뭐냐면 이제 뽕이죠. 뽕. 휘로 뽕. 그 물건입니다. 물건. 대마초를 했다. 그럼 대마가 있는 거죠. 위조 수표를 위조했다.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예, 위조 수표가 있는 거죠. 위조된 수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러면은 이거를 수집을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강제로 가서 끌고 와야죠. 예, 압수, 수색, 검증 요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물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합니다.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사람은 이제 수사기관에서 나오는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피의자라고 그랬죠? 참고인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잠깐 나오라 그럽니다. 피의자한테. 야, 잠깐 이리 나와봐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피의자 조사, 피의자 출석 요구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과 관련돼 가지고는 물론 이제 물건에서도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 사람에 대해서는 피고인을 데려다가 또는 참고인을 데려다가 이 사람들의 뭐를 받죠? 진술을 받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지워서 이제 쭉 갈게요. 쭉 이렇게 옵니다. 진술을 받는 거죠. 그런데 피고인은 그냥 단순하게 진술을 받는 게 아니고 피고인은 피의자죠. 죄송합니다. 피의자. 지금 수사 단계니까 피의자.
피의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피의자한테 뭐 단순하게 이제 말씀 좀 해보세요. 왜 절도를 하신 거예요? 왜 강간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지 않죠. 야 임마 너 언제 뭐 했어 막 이제 이런 식이잖아요. 물론 이제 임마라는 소리는 요즘엔 안 하지만 그래서 이 사람한테는 피의자는 캐 묻는 겁니다. 캐 묻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하냐면 신문이라고 표현해요. 피의자 신문. 자, 피의자 신문을 하고 난 다음에 요거는 반드시 증거로 남겨둬야죠. 그러니까 이걸 서면으로 씁니다. 서면으로 쓰는 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국가 공권력이 주체가 돼가지고 수사기관이 주체가 돼가지고 뭐라고 막 쓰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걸 우리가 조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조서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요 대상이 누구면 피의자면 피의자 신문 조서. 피의자 신문 조서. 자,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공부할 때는 자, 요거 이제 우리가 요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피신 조서라고 이야기합니다. 피신 조서. 요 이야기예요. 이제 뭐 줄임말도 어쨌든 간에 처음에는 이제 알아야죠. 자, 그다음에 참고인. 참고인은 원래 지나가다가 그냥 거기서 잠깐 이렇게 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죄가 없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잠깐 좀 와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와주십시오 하면은 이 사람은 앉아가지고 야, 너 봤어 안 봤어? 뭐 이렇게 합니까? 아니란 말이야. 너 봤어 안 봤어가 아니라 이 사람은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신문이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여기는 진술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말씀 좀 해주시죠. 그럼 그 사람이 말한 것을 자, 수사기관이 받아 적죠.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그래요? 조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누굽니까? 대상이 참고인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참고인 진술 조서라고 이야기를 하네. 어차피 수사 단계에서는 두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피의자 참고인밖에 없기 때문에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나올 수 있는 증거 요거는 요것밖에 없습니다. 피의자 신문조서, 참고인 진술조서. 자, 이걸 얻기 위해서 사람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요 사람 하는 거, 자, 이제 볼게요. 사람을 데리고 온다, 참고인을 데리고 온다. 뭐 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면 출석 요구라고 한다 그랬죠. 오세요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볼게요. 수사의 다른 분류를 해보면은 수사는 크게 이렇게 갑니다. 임의 수사와 그 다음에 강제 수사로 나눠요. 예, 사람과 물건으로도 나뉘지만 임의 수사와 강제 수사로도 나뉩니다. 그럼 임의 수사는 뭐냐? 강제 수사는 뭐냐? 강제 수사는 강제력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강제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증이 필요합니다. 수사 받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 그런데 강제로 끌고 와가 강제로 뭔가를 한단 말이에요. 강제로. 그때 반드시 필요한 게 영장이에요. 영장이 반드시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게 강제 수사입니다. 그럼 임의 수사는 뭘까요? 개념을 생각하시면 돼요. 영장 없어도 하는 수사예요. 영장 없어도 돼. 영장이 없어도 수사는 가능하다. 자, 임의 수사의 대표적인 거. 자, 여기에서 이렇게 보시면 이게 이제 여기서 다시 나오는 거야. 사람에 대해서 하는 거는 여기 사람 피의자 신문 있죠. 여기 피의자 신문 조서 만들었잖아요. 이 피의자 신문이라고 하는 거는 임의 수사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피의자 신문은 우리가 가끔 뉴스에서 피의자를 소환했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소환이라고 하는 말을 쓰면 원래 안 돼요. 예, 소환은 법원에서 강제로 가지고 너 나와 이렇게 말하는 걸 그거를 하는 거고 피의자에 대해서 수사하겠다. 잠깐 와주시죠라고 말하는 건 피의자 출석 요구입니다. 근데 이게 무슨 수사예요? 임의 수사죠. 그러니까 출석 요구는 임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도 되는데 임의 수사예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나보고 나오라 그러는데 안 나가도 됩니다. 임의 수사니까. 잠깐 좀 시간이 되시면 나와 주시죠라고 부탁하는 거지. 안 나오면 내가 쳐들어가가지고 뭐 해버린다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나중에 우리가 법조문을 보겠지만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나중에 뭘로 전환이 될 수 있냐면 강제 수사로 전환이 될 수가 있어요. 이러니까 이제 알아서 나오는 거죠. 일단 피의자 신문 임의 수사입니다. 당연히 여기 참고인 있죠. 참고인 조사도 뭐 하겠어요? 당연히 임의 수사입니다. 왜냐하면 참고인은 뭐 죄를 저지른 사람이 아니니까. 자, 이게 뭐냐면 사람에 대해서 하는 거죠. 사람에 대해서. 그런데 이게 사람에 대해서 뭐가 될 수도 있는 거냐? 강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체포입니다. 들어보셨죠? 체포. 수사의 방법 이야기하는 거예요. 체포. 그 다음에 뭐 구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체포 종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영장을 가지고 가는 체포. 그 다음에 긴급 체포. 그 다음에 현행범 체포.
들어보셨죠? 대한민국에 살면서 이런 거를 안 들어본 사람은 없습니다. 이 지식을 가지고 그대로 가시면 돼요. 영장에 의한 체포, 긴급 체포, 현행범 체포. 이게 다 뭐다?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거야. 영장, 당연히 영장 가지고 있는 거고, 긴급 체포하고 현행범 체포는 영장은 없어요. 영장은 없지만 긴급하니까. 자, 영장이 없지만 현행범이니까 가가지고 끌고 올 수 있다. 요 이야기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가는 게 긴급. 요게 지금 이제 강제 수사다. 그럼 지금 우리가 이제 방금 본 거는 뭐예요? 사람에 대해서 봤죠. 그럼 사람에 대해서 봤는데, 자, 이쪽에서 물건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물건에 대해서는 임의 수사는 뭐가 있냐면, 자, 우리가 이제 우리 나중에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겠지만 이쪽으로 넘어와서 보겠습니다. 이쪽에서. 자, 물건에 대해서 하는 임의 수사는 뭐가 있냐면 우리 형사소송법 218조에 뭐가 있냐면 임의 제출이라는 게 있어요. 나중에 나오는 그 판례가 있는데 어떤 여성이 에스컬레이터를 쭉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웬 개슴츠레 눈이 막 획 돌아가는 우리 남자분 한 분이 돌아가면서 핸드폰을 대면서 이렇게 쭉 하고 따라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걸렸어. 경찰한테. 잠복하고 있는 경찰한테 걸려서 야 임마!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럼 그때 그 핸드폰을 뺏을 수 있느냐? 못 뺏습니다. 현행범으로 뺏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안 됩니다. 사람은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지만 물건은 현행범이라고 물건 이렇게 가지고 올 수 없어요. 그때 가지고 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영장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건에 대해서 강제 수사를 하는 거는 영장을 가지고 와야 돼요. 그 영장을 가지고 와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무슨 영장 가지고 오겠습니까? 압수영장 가지고 오는 거죠. 압수영장을 가지고 오면 강제로 뺏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길 가다가 오늘 경찰인데 휴가 받아가지고 휴가는 뭐 여기 이제 근무 서고 있는데 어떤 남자가 에스컬레이터 위를 쭉 돌아가다가 치마를 이렇게 막 찍고 있다. 야 임마, 야 임마. 체포는 할 수 있죠. 현행범이니까 핸드폰 내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안 되는데 이제 이 사람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내가 지금 너는 지금 일단 체포가 되어 있고 내가 말이야 갔다가 가가지고 내가 영장을 물론 이제 지금도 현행범이니까 같이 이제 우리 서로 가겠지만 내가 거기 가가지고 영장 청구하고 뭐 해가지고 받아가지고 와서 너 주라 그러면 너는 나한테 뺏겨야 돼. 그런데 그러지 말고 웬만하면 그냥 네가 나한테 주는 게 어떠냐? 자발적으로 나한테 주는 거 어때? 그러면 이 머리를 막 굴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알았다고 준다고 이거 줄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임의 제출이라고 이야기해요. 임의 제출. 임의 제출은 줄 때는 자발적으로 주지만 실질적으로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압수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받은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다시 돌려주지 않아요. 수사가 끝나기 전까지는. 다 끝나고 뭐 이제 나중에 이제 환부 가환부라는 제도가 있는데 그런 요건에 맞기 전까지는 그냥 계속 가지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수집하는 절차에서는 임의적으로 제출하면 받을 수는 있어요.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무조건 뭐 해야 돼요? 영장이 있어야만 물건에 대해서는 압수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제 우리가 수업할 때 이제 항상 뽕 이야기를 막 뽕은 영장이 있어야만 뽕을 가지고 올 수 있다. 그리고 이 영장은 그 영장이 있어야 압수를 할 수 있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그러면은 안 주면 어떡할 거예요? 안 주면은. 그래서 요거 나중에 이 영장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이제 사전 영장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요 사전 영장은 예외라고 해가지고 우리 헌법 시간에 공부했던 거 있습니다. 헌법 12조에서 공부할 때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조문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장기 3년 이상의 죄에 있을 때 뭐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 했던 것들 기억나실까요? 예. 자, 그러한 것들이어서 예외를 좀 또 둬놨습니다. 여러 가지 예외가 있는데 사후 영장 관련돼 가지고 그래서 사전 영장 없이도 이 영장이 없이도 뭐 할 수 있는 거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요 조문이 아주 중요한 조문인데 여기 216조부터 218조까지 있는 조문입니다. 요 218조가 여기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는 거. 자,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수사 절차만 이렇게 한번 제가 쭉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이야기 정도는 알고 계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차분히 이제 여기서 들어보기는 들어봤는데 모르는 단어는 없잖아요. 압수수색 검증 이런 걸 모르지는 않고 그래도 이제 법 공부하시는 건데 뭐 드라마만 잘 봐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제 오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재밌게 잘 이제 풀어 가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수사 단계예요. 수사는 뭐하러 한다? 증거를 수집하는 거다.
예, 그러니까 사람도 부르고 물건도 해가지고 영장 받아가지고 뽕도 뺏고 이것저것 해가지고 다 이제 조서 만들어가지고 이걸 이제 보내주는 겁니다. 검사한테. 검사한테 보내주면 검사가 이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받아가지고 아 이거는 유죄가 될 것 같아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뭐 하겠습니까? 기소를 하죠. 기소. 예. 그 다음에 이거 봤는데 내가 봤을 때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아. 죄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경찰이 무식한 놈들이 말이야 송치를 하긴 했는데 이거는 무죄인데 이걸 갖다가 유죄라고 생각하면서 나한테 송치를 했네. 자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불기소하죠. 기소를 안 합니다. 그런데 죄가 될 것 같은데 이거 가지고 굳이 해야 될 필요가 있나? 이럴 수도 있습니다. 절도범이 잡혔는데 너무 배고파서 했대요. 집에 뭐 3살짜리, 4살짜리 애가 있어가지고 얘가 굶어 죽으니까 어쩔 수 없이 편의점 가가지고 수액공 하나 훔쳤대요. 자, 이런 걸 기소하는 거는 좀 그렇잖아요. 예. 그럴 때는 봐주는 게 있어요. 봐주는 게 뭐예요? 기소유예. 기소유예. 뭐 이런 것들이 제도가 쭉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절차, 이 수사 절차와 관련돼 가지고 이제 체포, 구속시키는 거, 구속은 어느 정도까지 하는 거고, 구속의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거고, 체포할 때는 어떻게 되는 거고, 구속된 사람들은 풀어줄 수 있는가 없는가, 뭐 이런 것들 쭉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을 쭉 공부하는 절차가 무슨 절차다? 여기 수사 절차입니다. 수사 절차. 자, 여기 대충. 자, 그래서 흐름을 보시고, 그다음 수사를 하고 난 다음에 뭐 한다고요? 기소를 한다고요. 그 불기소를 하게 되면 집에 가죠. 집에 가면 끝. 예. 물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불복 절차도 우리가 따로 공부하겠지만 일단 그거는 뭐 이제 그때 가서 하고. 자, 기소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면 이제 뭐가 생기는 거냐면 이 재판이 어디에서 열리는 거냐 이런 게 이제 중요하죠. 어디에서 내가 이제 나는 부산 사람인데 갑자기 서울에서 재판 받으라고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검사가 소를 제기를 하고 난 다음에 재판은 어떤 합의부에서 할 것인지 단독에서 할 것인지 뭐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걸 우리가 관할이라고 표현해서 관할 이런 걸 공부합니다. 관할이 이제 정해지면 그리고 이제 관할이 정해지고 재판부가 정해지고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예, 이제 재판이 시작이 되는 거죠. 이거 하기 전에 이제 보는 것들이 공소장 같은 거 어떻게 쓸 것인지, 그다음에 공소시효. 그 전에도 이것도 해야 되겠죠. 공소시효 같은 거. 예. 시효가 진행 이제 끝나버리면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이런 것들 자질구레한 것들을 공부를 하는 거죠. 공소를 제기한 다음에도 수사가 가능한지 어쩐지 뭐 이런 것들도 공부를 하게 되고, 자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요 공판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랬습니까? 증거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럼 뭐 수사기관에서 증거를 이제 제출을 한단 말이에요. 제출하는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증거가 제대로 수집이 된 증거여야 돼요. 그런데 이제 피의자 앉혀놓고 한 3일 동안 잠 안 재우고 옆에다 몽둥이 하나 들고 야 불어. 불어. 그래. 뭐 헛소리 하면은 또 한 대 또 때리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기에서 이 증거는 어떤 증거여야 되냐면 맑고 깨끗하고 순수한 증거여야 돼요. 그래서 자 여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증거로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증거 사용이 안 돼요. 자,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건 증거로서의 뭐가 없다는 이야기냐면 자격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증거로서의 자격이 없다. 그래서 증거로서의 자격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증거 능력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증거 능력이 있다 없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 그러면 증거라고 하는 거는 증거를 뭐 여기서 수집한 거를 재판부에다가 내는 거 있잖아요. 증거를 신청합니다. 이거를 증거로 신청합니다. 뒤에다가 이제 준비 많이 다 해가지고 와서 그러면 이제 재판부에서 이걸 봐요. 그래서 이 사건과 관련이 있다 없다를 빨리 판단하죠. 판단해가지고 그러면 증거로 받아들이겠다. 증거로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증거 결정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이 증거 결정이 무슨 말이냐? 그 증거는 위수증이 아니다.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가 아니고 증거로 결정했다라고 하는 건 이 사건에서 증거로서 어떻게 한다?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 결정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증거 능력이 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증거로 채택한다는 뜻이에요. 증거로 결정한다. 채택 결정. 그래서 여러분 지금 유튜브에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 아무 재판이나 한번 쭉 이렇게 한번 봐보세요. 할 일이 없어가지고 내가 오늘은 정말 무료하다 이럴 때 유튜브 틀어놓고 쭉 한번 봐보십시오. 유명한 사람들 막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증거로 채택한다 어쩐다 이런 말들이 쭉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증거가 결정이 되면 증거 능력이 일단 있다는 거구나. 이거는 자격의 문제예요.
자격의 문제. 그래서 판사님 책상 위로 이게 이제 올라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근데 이제 증거 결정이 됐다고 하더라도요. 이게 좋은 증거인지 나쁜 증거인지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증인이 선서를 합니다. 증인 선서를 했는데 A라고 하는 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선서를 했어요. 울도 선서를 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A는 빨간색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빨간색입니다. 제가 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요 을은 뭐라고 그러냐면 아닙니다. A는 노란색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둘 다 증인 선서하고 틀림없다고 막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틀림없어. 그러면은 둘 다 뭐 어떻게 돼요? 둘 다 증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둘 중에 한 사람은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 이제 누구 말을 믿을 것인가 이제 요게 문제가 되는 거야. 자, 누구 말이 진실이지? 이제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어떤 말에 가치가 있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증거가 결정이 됐다라고 하더라도 이 말을 제대로 100% 믿어야 될지 20% 믿어야 될지 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조사합니다. 증거를 조사해요. 그래서 이 증거 조사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어느 정도 믿을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증명력이라고 표현합니다. 증명력. 그래서 요 절차까지를 다 거쳐가지고 이제 유죄의 증거로 쓰는 거죠. 일단은 뭐 해야 돼요? 증거 능력이 있어야 돼요. 증거 능력이 없게 되는 거는 뭐예요? 여기 지었는데 자 뭐다? 위수중이다. 위법 수집 증거다. 이게 위치가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더 이제 하면은 너무 또 깊게 들어가니까 이렇게 쭉 해가지고 보았더니 마지막에 뭐가 되더라? 유죄인 것 같더라. 아까 우리 이제 유죄 아니면은 무죄 이렇게 가는 겁니다. 유죄 무죄 이걸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 유무죄의 무슨 판결? 실체 판결이라고 하더라. 요거는 이제 쭉 오는 거예요. 소송 조건 같은 게 다 있어가지고 쭉 오는 겁니다. 그런데 재판거리가 안 돼요. 죽은 사람을 피고인으로 해가지고 재판을 걸었다거나 아니면은 이미 판결을 한번 받았는데 또 재판해가지고 들어왔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살펴볼 필요가 없죠. 실체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재판의 종류에서 형식 판결로 끝낸다 이렇게 하는 게 있습니다. 요거 이제 굉장히 잘 나오죠. 요 개념을 잘 보셔야 됩니다. 경찰들은 이런 거 잘 안 합니다. 지금 수능 공부하시는 친구들은 이거 안 해요. 저쪽만,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거 이것만 해, 이것만. 근데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하는 게 이제 본격적인 거죠. 법원에서 어떻게 하는가, 판결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형식 판결, 관할이 아닌데 들어왔다. 그래서 관할 위반. 다음에 공소기각 많이 들어보셨죠? 공소기각. 공소기각은 공소기각 판결도 있고 공소기각 결정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이제 요소가 여기 제 내용이 있죠. 공소기각 판결은 6가지, 공소기각 결정은 4가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은 암기를 그냥 지금 하시면 안 되고요. 딱 보면 이제 나중에 많은 케이스를 보면 이런 경우는 공소기각 판결하고 어떤 거는 공소기각 결정한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무작정 외우려고 하면은 여러분들 머리 빠개집니다. 안 그래도 좀 외울 거 많은데 이런 걸 다 외우시려고 하시면 안 돼요. 흐름을 잘 보시고 또 여러분들 많이 외우셨던 뭐 면소 판결 자, 이런 것들을 형식 판결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실제 판결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체 사실관계를 다퉈보지도 않고 그냥 에이 안 해. 나 재판 안 해. 이렇게 하는 거야. 재판 안 해. 재판 안 하고 그냥 놀러 갈 거야. 이렇게 오는 겁니다. 자, 여기 재판의 종류 중요하고요. 자, 유죄 판결이 났습니다.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그럼 무죄 판결이 나면 검사가 기분이 나쁘고 유죄 판결이 나면 누가 기분이 나빠요? 피고인이 기분이 나쁘죠. 그럼 요걸 갖다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뭐가 나와요? 상소. 그래서 상소는 이제 1심에서 2심으로 가는 거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이거를 항소 위로 올라가는 거를 상고 그렇죠? 이거 두 개 합쳐가지고 상소 이렇게 하는 거. 매우 이제 근데 이런 절차들을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셔야죠. 항소심에서는 어떻게 하는가, 상고심에서는 어떻게 하는가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쭉 이제 이쪽이 어렵다고 하는 게 이제 이쪽이에요. 지금 뭐 피의자 잡아가지고 뭐 피의자 신문조서하고 참고인 잡아가지고 하고 뽕을 잡아가지고 압수수색하고 뭐 이런 거는 뭐 좀 자주 듣다 보면 재밌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가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한 번도 이제 안 들어가 보잖아요. 사실 재판 절차 여러분들 중에 형사재판 해가지고 항소심 가보신 분 계세요?
만약에 가보셨다 그러면 피고인 해봤던 사람인데, 예, 이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이게 자기가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절차들이 어렵고 여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이 있습니다. 상소할 때 뭐 일부 상소라든가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라든가 뭐 이러한 것들이 있어서 이쪽 파트를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일반적으로 제가 이제 한번 흐름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몇 가지 이제 그 뒤에 특수한 절차들만 제가 이름만 말씀드리고 이제 가겠습니다. 일반 형사 절차에서 보다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 시험범위에 또 들어오는 게 뭐냐면 형사재판은 국민참여재판 있죠. 예, 요것도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요즘에 그 증거와 관련가지고 통비법 위반 판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판례들도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면은 이 재판 절차, 정식 재판 절차 말고도 이제 뭐가 있냐면 약식 명령, 약식 절차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예, 서면으로만 하는 약식 절차가 있고, 그 다음에 또 가끔 또 심심치 않게 중요한 판례가 나올 때마다 시험이 출제가 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뭐 배상 명령이라든가, 네. 그다음에 범죄 피해자와 관련된 이야기들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아무튼 뭐 굉장히 넓게 다 이렇게 한 번씩 살펴보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요즘에 뜨고 있는 주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뜨고 있는 거는 뭐냐면 일단 우리 형사상법은 다 뭐라고 그랬어요? 증거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 증거 중에서도 옛날에는 이제 뭐 이제 들어가가지고 집에 가지고 뽕이 있냐 없냐 뭐 이런 걸 봤지만 요즘에는 다 뭐예요? 핸드폰.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전자증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자증거. 자, 요런 증거를 어떻게 수집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보다 보면 여러분 어때요? 핸드폰 압수당하면 끝장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 안에 뭘 봤는지 어쨌는지 5년 전에 내가 뭘 했는지 뭐 이런 거 사진 쫙 이렇게 있고 누구를 만났는지 카톡 대화 이런 거 막 다 나오죠. 예. 뭐 비어폰도 뭐 다 나온다는데 우리 핸드폰 이거 보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이 증거가 제대로 이제 쓰일 수 있는 거냐. 그래서 특별히 이제 이런 표현 쓸 겁니다. 별건 증거. A라고 하는 죄를 잡으려고 이게 이제 핸드폰을 압수를 했는데 보다 보니까 거기에 뭐가 나와요? B가 나와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예, 이거를 처벌할 수 있는 거냐? 이걸 가지고 이제 이 B죄로 처벌할 수 있는 거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고 이런 판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아주 요즘에 기본적으로, 요건 이제 기본적으로 나오는 판례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제 수사 파트에서 공부하실 때 법리는 비슷합니다. 네. 사건의 내용들만 조금씩 다를 뿐이지 이런 것들이 비슷하고, 그러니까 제가 나올 때마다 주요 판례들을 제가 이제 케이스 쟁점으로 제가 넣어놨으니까 시간 되실 때 한 번씩 이제 훑어보시고요. 또 이제 수업하실 때 같이 저하고 같이 이제 잘 따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여러분 범위가 많습니다. 하다 보면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제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는 이제 오늘 여기서 지금 설명 안 드리고 관할부터 제가 지금 이제 수업을 이제 들어갈 건데, 수사부터 하면 이제 재미는 있는데 중간에 또 관할이 또 좀 어려워요. 어차피 관할을 한번 이렇게 이제 재판에 그 소송의 주체와 관련된 걸 한번 이제 공부하고 이제 넘어가긴 할 건데요. 양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많은데 공부를 다 해놓고 나면 압축하기는 쉬워요. 이게 사실 뭐 이게 지금 방금 한 40분 정도의 시간에서 어쨌든 증거 처음 시작할 때 요 사건 발생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재판 가는 데까지 한번 쭉 이렇게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되고 계속 이렇게 이제 당겨야죠. 예. 이게 좀 줄여가지고 이제 우리 케이스가 나오면은 이 사건에서는 지금 여기가 문제구나. 여기가 문제구나. 쟁점은 이거구나. 이거 나오면 이렇게 써야지.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특히나 이제 우리는 주관식 시험을 보기 때문에 모든 과정을 법조문 하나씩 뭐 이제 보면서 암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법조문은 암기하는 게 아니죠. 예, 왜냐하면 우리는 법조를 주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법전에서 그 내용이 어디에 있는지 그걸 이제 파악을 해보시는 거죠. 빨리빨리 이제 판단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 연습을 빨리빨리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어차피 2차기 때문에 답안지 쓰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판례가 나왔을 때 이 판례는 내용이요. 길면 길게 나와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나름대로 이제 그 케이스 답안지로 작성을 해놓은 거는 좀 이게 제가 줄여놨습니다. 어차피 다 못 쓰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는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요. 어찌됐든 간에 답안 형식으로 쓰든 판례를 요약해가지고 쓰든 간에 그거는 여러분들이 궁시렁 하면서 이렇게 펜으로 써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거 못 쓰면은 뭐 설명은 뭐 나름대로 잘 듣고 누구한테 말은 많이 해주는데
누가 물어보면은 야 이건 이런 거야, 이런 거야 이렇게 말해주는데 막상 자기가 펜을 들고 이걸 못 쓰면은 이런 걸 말짱 도루묵이라고 합니다. 이제 아무 의미가 없죠. 아마 이제 2차 공부하신 분들은 다 이제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쓰는 연습 잘 하시고 기왕이면은 판례를 이렇게 보면은 판례를 압축해 가지고 아 요거 나왔을 때는 뭐라고 내가 써야지라고 하는 연습을 병행하시면서 요 과정을 잘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이제 길게 설명을 할 수도 이제 더 이제 자료 더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이제 할 수 있는데 서로 너무 길면은 또 이게 또 여기서 또 퍼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첫 시간에 개관하는 거는 이 시간으로 이제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알고 계시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 교재 처음부터 해서 쭉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